네, 초등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5세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대비에 나섭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종 연령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이 12세 미만은 접종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접종 연령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초등학생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7살부터 6학년 12살까지 사이인데요. 12살은 사실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접종 완료율이 18.3%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죠. 지금 11월 달 넷째 주부터의 확진자를 보면은 1,835명, 한 주 간격으로 2,470명, 3,721명, 12월 셋째 주에는 4,325명으로 두 주에 거의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이 셋째 주, 넷째 주에 보통 우리 확진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4,000명 수준에서 12월 셋째 주에는 7,000명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진자 수의 증가보다도 사실은 이 초등학생들의 증가 추세가 훨씬 더 빠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11월 중순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요. 전국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를 통한 가족 간의 감염도 한 37% 정도 됐고 해서 전체적인 유행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더 높아졌지만 사실은 예방접종을 받은 연령층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의 확진은 어떤가요? 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확진율이 중학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12월 둘째 주가 1,650명이던 것이 12월 셋째 주에 1,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률이 35.8% 정도 되기 때문에 진짜 유일하게 좀 줄어들었죠.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늘어났는데도 비해서 이 중학생들의 확진율은 좀 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고등학생들을 가면 사실은 접종률은 더 높아져서 16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64% 정도, 17세인 경우에는 73.6%, 18세, 접종률이요? 접종률이 그렇습니다. 18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률이 뭐 대입 수능 때문에도 그렇고 입시 때문에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18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라든지 입시가 끝나면서 좀 방역이 해이해지고 개인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6세 이하는 지금까지 뭐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7세, 12세도 마찬가지고요. 13에서 15세가 35.8%, 16세 64%, 17세가 73.6%. 그러니까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반해서 확진자는 줄어드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저 그래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저기 연령이 6세 이하면은 6살간의 연령이고 7에서 12세도 6살인데 비해서 그 이후에 뭐 16세라든지 17세 같은 경우는 한 살 정도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의 그 접종률은 12세만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또한 특이한 점이 0세부터 6세까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확진자가요? 네, 확진자가 수가 이 연령층들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 백신의 뭐 효능성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세에서 11세 이 어린이의 백신 접종 안전성 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어떤 백신이든지 이상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꼭 맞아야 되는 것이 감염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예방접종의 부작용의 사례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감염보다는 예방접종의 이득이 훨씬 월등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안전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나이가 어려질수록 이상 반응의 그 신고 사례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접종인 경우에 있어서도 5세부터 11세까지는 파이자 백신만을 맞을 수 있는데
파이자가 원래 전용량이 30마이크로그램인데 이 연령층은 3분의 1, 즉 10마이크로그램 정도만 맞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상 반응도 좀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상 반응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외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 접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가요, 상황이? 그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캐나다 등 한 20개국 정도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예방접종의 이득이라는 것은 네. 그 나라의 의료 상황이라든지 방역 상황에 따라서 즉 환자가 너무나 많은 지역사회 환자 수가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경우 또 이 병원을 잘 못 가는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죠. 이득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의 상황을 보면은 뭐 이득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어린아이들 감염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이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는 변이주는 오히려 어린아이들한테 더 감염이 잘 된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임상 역학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런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감염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경우에 있어서도 또 그 이하의 연령층, 즉 5세부터 11세까지의 접종의 이득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이 초등학생 이하에서 지금 이상 반응 신규율이 굉장히 적다, 이상 반응이 적게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좀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없지는 않은 거죠. 이상 반응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위중증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어린아이들이 과연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어느 정도 후유증을 보일 수 있느냐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후유증이요? 후유증이요. 장기 네네. 후유증이 롱 코비드라고 그래서 네.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집중을 못 한다든지 뭐 기침을 계속 하고 한다든지 가끔 발열을 한다든지 다양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후유증들이 더 생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잘 알 수가 없고요. 어린아이들 환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해외에서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환자 수가 적을 때 나타나는 이 비율하고 사실은 환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그 위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예, 9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3명 사망을 하긴 했었지만 네. 이 3명 사망한 아이들도 사실은 코로나19에 의한 위중증의 사망이라기보다는 네. 의료체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응급실에서 대기 중에 사망했고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망률은 제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예방접종의 이득이 상당히 커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의 이득은 상당히 지금 커지는 경향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 연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일 텐데 물론 아이의 뭐 개인 건강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개인 의사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작용을 우려를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뭐 백신 패스 논란도 지금 여전한 상황이고 방역 당국이 이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우선 지금 변수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 한두 달 안으로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의 지금 위중증화율 같은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않지만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많이 감염된다는 거, 입원율이 높아진다는 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얘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성장기에 감염되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5세에서부터 11세까지는 사실은 전용량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파이자가 30마이크로그램인데 이 연령층은 3분의 1, 즉 10마이크로그램만 접종하기 때문에 네. 이상 반응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그 이상 반응의 염려보다는 이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맞아야 되지만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기저질환이라는 부분이 예방접종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안 맞는 것들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접종을 부모님들한테 권고하면서 일단 접종을 받는 것의 이득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11세 이하 어린이 백신 접종 이르면 뭐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월 중에 아마 승인을 하게 되면 접종이 가능해 보이는데 네. 일단 접종은 권고하지만 이 연령층에 있어서의 방역 패스는 아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접종을 추진한다고 해도 백신 패스는 적용시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먹는 약 치료제가 이제 내년 2월부터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후에 도입 일정을 발표를 한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뭐 실험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임상 시험 결과 그 효과만 이제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면 정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효과는 상당히 좋죠. 일단은 머크 거는 뭐 승인은 아직은 안 났습니다만 권고는 하고 있고요.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죠. 3일 안에 복용하면 89%, 또 5일 안에 복용하면 88%의 위중증화율을 막을 수 있고 사망은 임상시험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네. 문제는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안에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8만 명분밖에 생산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중에 3분의 1은 미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내년 2월 정도나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량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7만 명분밖에 선구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7만 명분이라는 건 한두 달 뭐 사용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약이고 또 효과도 분명할 것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이 물량을 선구매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만 명분 정도 되고요. 네. 일본만 해도 뭐 200만 명분 정도 선구매되어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물량이 지금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즉 내년 2월, 3월 정도에 더 살 수 있는 어떤 그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백신 개발 초기 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지금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최초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이나 뭐 병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이제 복용을 하는 알약이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이런 집에서 복용하는 알약 국내 도입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국내 승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 분명히 도입은 되겠죠. 12세 이상 40kg 이상의 뭐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든가 연령이 높든가 하시는 분들이 예,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렇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단을 하든 PCR 진단을 받든 진단받고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하는 데까지 적어도 5일 이내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미국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5일 이상 지나서 증사가 악화되었을 때는 네네. 사실은 이 약은 듣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중환자를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능한 한 초기에 복용할수록 더 효과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다 무료인 건 물론이니와 네. 진단도 빠르고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바로 처방을 하고 복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하루 3알을 12시간 간격으로 2번 먹는데 5일간 복용하면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이 12세 이상이라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방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량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4차 접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4차 접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3차 접종한 지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험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4차 접종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3차까지 뭐 거의 2차 후에 3차를 3개월 간격으로 하게 돼 있는데 네. 3개월 후에 과연 접종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예방 효과가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건 의문이 들지만 네. 사실은 예방 효과 말고도 우리가 돌파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차 접종 이후에
지속 기간, 감염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중증으로 가는 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외국의 데이터를 보면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 기간은 아마 3차 접종을 받은 후 우리나라에서의 접종 가능성은 아직은 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결과를 보고서 만약 감염 예방 효과가 뭐 엄청나게 크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주가 이 세상을 전부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4차 접종까지 한다 할지라도 돌파 감염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데 뭐 우연히 돌파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돌파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변이주들에 대해서 다 적응이 되는 그 항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3차 접종, 4차 접종보다도 돌파 감염의 면역력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까지만 잘 받으신다면은 그 이후에는 큰 걱정 없이 감염이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